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연립방정식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것과 해가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 제가 여기다 문제를 갖다 놨는데요, 372번 문제를 한번 먼저 봅시다.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 2번을 한번 보면 말이요, 연립방정식 2번을 보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잘 한번 봅시다.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해봅시다. x를 소구하기 위해서 이 y를 소구해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2를 곱해서 요 밑에 적어보면 4x 플러스 2y가 되고 이쪽은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보면 x도 사라지고 y도 사라지고 상수항까지 사라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가간법 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을 잘 보면 이 위에 있는 식의 두 배를 하면, 개수들을 두 배로 하면 얘네들이 다 같아져 버려요. 얘네들이 다 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죠, 이 두 식이 같은 식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식. 왜냐하면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 줄 때 그 등호는 그대로 성립하는데, 위에 걸 두 배 했더니 밑에 게 됐다는 거는, 양변에 두 배를 했더니 밑에 거랑 똑같았다는 얘기는 이 두 식이 같은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게 결국은 이걸 하나를 만족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은 그래서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식 중에서 이 어디 볼까요? 뭘 볼까요? 여기 요놈을 볼까요? 요놈 4번식. 4번식을 보면요, 이 위의 식에다가 두 배를 해봤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6y는 2. 그래서 이 두 식을 가간법으로 더했더니 x항도 사라지고 y항도 사라지고 상수항만 남아요. 자, 사라진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더하면 뭐가 되냐면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5가 되죠. 그죠? 좌변과 우변이 0하고 5랑 같대.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풀어봤을 때 이렇게 상수항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아무리 같게 x랑 y를 소구하려고 해도 x랑 y랑 동시에 사라져 버리면서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와.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그 비율이 같으면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의 두 식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상수항이 남아 있으면은 해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연립방정식에서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값, 위에 있는 값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A와 A', B와 B', C와 C', 이것들의 비율이 완전히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고, 이 A와 A', B와 B', X, Y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은 다르면 만족하는 값이 없어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풀어보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여기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외워도 좋지만은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밑에 걸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런 37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2x-3y equal 5 이렇게 써 있고 ax 플러스 6y는 b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소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앞에 x항은 a가 있어서 소구하기가 힘들고 이 y항을 소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첫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에다가, 자, 여기를 같게 만들어 봅시다.
물론 소구하고에서는 2만 곱해도 돼요. 그죠? 완전히 똑같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 밑에다가 두 번째 있는 식을 그냥 써볼게요. 자, 아까 좀 전에 이 밑에 372번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할 때, 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소거를 하기 위해서 뺐단 말이야. 뺐더니 다 사라졌어. 좌변과 우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같다. 아, A랑 마이너스 4랑 같아서 빼면 사라진다. 또, 여기 마이너스 10과 B랑 같아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X와 Y와 상수항의 개수 중에서 미지수가 없는 쪽에 이것을 같게 만들어야 돼. 하나를 같게 만들었을 때 나머지도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같은데 같아질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6, 요 y가 있는 개수들이 같아지도록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해가 없을 때는 이쪽에 숫자 부분은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게 하면 안 돼요. x 앞에 있는 이 개수. 자, 여기는 a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지?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같아지게 돼야 되고, 그럼 이 1번식에다가 뭘 하면 되냐면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그러면 3x 플러스 6y는 3 이렇게 되는데, 이때 3x 플러스 ay는 2라는 요식과가 비교해보면 x는 같은데 y항이 이 부분까지 같아야 해가 없어진다는 거지. 여기는 달라야 되고 같지 않아야 되고, 그죠? 자, 3이랑 2랑은 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라 그래,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이때 바로 해가 없을 조건은 A랑 6이랑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한 거죠. 공식으로. 공식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하면,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이 가운데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분수의 짝대기예요. 분수를 나타내는 짝대기. 그래서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것이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앞에 거 두 개는 같은데 뒤에 거 하나는 같지 않으면, 여기처럼 같지 않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도 요 문제의 내용이 그 맨 마지막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직선으로 보면은 어떤 상태냐 하면, 해가 많다는 것은 두 직선이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겹치면 교점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치? 무수히 많은 모든 점이 다 교점이지. 그런데 이렇게 해가 없다는 것은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다르다.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외우려면 분수의 짝대기를 여기다 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주면 앞에 두 개는 같은데, 앞에 두 개는 비율이 같은데 뒤에 거는 비율이 다를 때 해가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1차 방정식 전체를 복습하는 문제인데요. 필수 유형 뛰어넘기. 요것도 여러분들 문제 그 공유한 문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미지수가 두 개가 돼야 되고 1차가 돼야 되고 방정식이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는이 있어야 돼. 는이. 그치? 등호라는 기호가 있어야 돼. 여기 있네요. 방정식이 되겠어.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x와 y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x와 y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살짝 여기가 2차야 얘네들이. 여기에 x제곱이 있고 여기에 x제곱이 있어서.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까지는 만족했는데 1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차가 되기 위해서는 2차 항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계산해서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이 중간에 등호가 있으니까 그냥 개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하고 1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은 안 돼요. B랑 1이랑은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를 한번 봅시다. A. 자, A를 보면요. 여기 A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사라지면 미지수가 X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A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와 이 플러스 2는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y항도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c랑 3이랑도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문제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런 문제는 활용할 때 나오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자, 여기 379번.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x, y가 모두 절대값이 4 이하인 정수래요. 1차 방정식의 해는 절대값이 4 이하인 정수니까 뭐냐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네. 그지? 절대값이 4 이하인 x와 y는 이런 값들이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요것의 해의 개수는, 자, 요거는 우린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자연수일 때 뭐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여기는 절대값이 4 이하라 그러니까 살짝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풀리면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더라고. 여기다 대입하면 계산이 살짝 불편해요.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해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x는 1-3y 이렇게 쓰고요. x는 2분의 1-3y 이렇게 해서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왼쪽에는 x, 오른쪽에는 y 이렇게 해서 값을 집어넣으면서 계산을 눈으로 보면서 암산을 하는 거지. x와 y. 자, y에다가 먼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볼게요. y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 3, 12에다 13이니까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정수가 안 나오죠. 그죠? 안 되네요.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2분의 12니까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5는 이 범위에 나가죠. 그죠? 안 들어가죠. 요것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위에 게 안 됐으면 사실은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은 이게 짝수가 되기 때문에 1을 더해주면 홀수가 되고, 결국은 2로 안 나눠져요. 자, 이 마이너스 1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 4가 돼서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죠? 아, 그럼 2는 저 범위에 있어. 자, 그래서 XY 순서쌍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쌍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0은 어차피 홀수돼서 안 되고요. 그러면 y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그죠?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얘는 가능한 거죠. 왜냐면 다 조건에 맞으니까. 자, 2는 안 되고 3을 해봐야 되는데 3 y에다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9. 그러면 1 더하면 마이너스 8 나누면 마이너스 4 요거까지 가능해지네요. 그죠? 자,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줄어드는 비율이 1차는 같기 때문에 요렇게 3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가감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381번 한번 보도록 하죠. y를 소구하기 위해서
위에 식에다 3을 더하고 3을 곱해주고 아래 식에다 2를 곱했더니 x의 값이 나왔다. 그죠? x의 값이 나왔다. 자, 이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가감법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3을 곱하고 밑에다 2를 곱했대요. 그럼 밑에는 뭐가 있냐면 위에다가 3을 곱하면 3, 4, 12가 돼야 되는데 2 곱해서 12가 되려면 b는 6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는 6이 돼야 되고 b의 값은 6인데 야 이거 b하고 6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b를 6으로 6을 b로 막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가 6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은 3ax 플러스 12y는 3, 5, 15 이렇게 되고요. 밑에다가 2를 곱하면 6x 플러스 저 b가 6이었으니까 2를 곱하면 12y가 돼서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그죠? 자 2를 곱하면 2, 8에 16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뺀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만약에 더해서 소거가 됐다면 b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3a 마이너스 6의 x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15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결국은 이 값이 x의 값이 1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뺀 값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3a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이 돼야 x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새로운 1차 방정식이 됐네요. 3a는 5가 되고 a는 3분의 5가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a의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a와 b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5와 마이너스 아니고 6을 곱해주면 약분돼서 10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쉬운 줄 알았더니 실제로 풀어보니까 a와 b 미지수가 있어서 좀 생각보다 좀 어렵게 풀어지네요. 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382번, 389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384번. 소수가 있고 분수가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이 385번처럼, 자, 요거는 분수꼴이니까 상관없고, 여기 386번은 순환소수 있으니까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고, 자,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388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런 치환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교과서에 이런 게 없으면서 치환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389번은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 1차 방정식 3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2개는 K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K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야. X도 구하고 Y도 구하고 K도 구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X도 구하고 Y도 구하고 K도 구해야 되는 이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다 라는 거예요. K를 구하기 위해서는 X나 Y를 소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Y를 소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보통 X와 Y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 X 또는 Y 둘 중에 하나를 소거했단 말이야. 근데 X와 Y와 K까지 있어. 그러면 X나 Y 중에서 어느 하나를 소거해서 K와 X를 만약에 소거했다면 Y에 관한 식이 되겠죠. 여기서 Y를 소거하면 K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구하고자 하는 문자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소거하는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약간 문제는 어렵게 만들면서도 쉽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 두 식에서 말이죠. 이 두 식을 빼버리면 K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K에 대한 계수가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빼기만 해도 사라져. 그리고 요렇게 두 개를 또 빼기만 하면 K가 사라지겠지. 그치? 그럼 XY의 해를 구할 수 있고
x나 y 중에서 어떤 값을 구하면 바로 k를 둘 다 대입해서 찾을 수 있겠죠. x, y를 찾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이 두 식 있죠. 그죠? 이 큰 박스를 두 번째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이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요 식을 뺀다고 해보면 자 아래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x가 되고요. 빼면 플러스 6y가 됩니다. 플러스 2는 k는 사라지면서 0이 돼요. 이렇게 식이 하나 생기죠. 간단하죠, 그죠? 그럼 요 식을 정리해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정리되겠네. x 플러스 3y 플러스 1인데 우리 일반적인 모양으로 보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온 거죠. 두 번째 식에서도 위의 식에서 자, 요 식에서 요 식을 뺀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에서 x는 없으니까 빼면 그냥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y에서 y를 빼면 마이너스 5y가 됩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마이너스 7이 돼요. k에서 이퀄 k에서 k 빼면 0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x-5y는 7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x와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얘를 다시 빼주면은 8y는 마이너스 8,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요 식이에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바로 k가 나오죠. y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k의 값이 5다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원리를 잘 생각하면 된다. 연립방정식의 기본 원리는 바로 뭐냐? 소거다. x나 y 중에서 내가 편리한 것을 소거하면 된다. 근데 미지수가 x, y, k 3개가 있으면 연립방정식의 원리 소거다. k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면 된다. 그렇게 가감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0번은 이제 해가 없을 때 이것은 이 모양 두 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이긴 하지만 두 개. 자, 이렇게 묶어서 식 만들고 이렇게 묶어서 식 만들었는데 뭘 하면 됩니까? 연립 소거를 하기 위해서 뭘 곱해서 뺐는데 x, y, z, x, y 상수항만 남겨놓고 해가 없으니까 상수항만 남겨놓고 다 사라질 때 x와 y가 다 사라지면 해가 없는 거고요. 상수항까지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것과 연관지어서 나온 문제 391번을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제가 이게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짝대기 그어놓고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x 앞에 있는 개수 요것의 비율 3분의 2 같다. 여기 y 앞에 있는 개수 얘네 둘이 같다. a 플러스 1분의 4도 같다. 그리고 상수항 얘도 같다. 자, 둘 다 상수항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등호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b분의 6. 왜냐면 이게 넘어가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6은 어차피 b분의 6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개를 풀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곱해주고 이쪽으로 곱해주면 2a 플러스 2는 3, 4, 12가 돼서 a는 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얘랑 짝지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a 계산해야 되니까 a에다가 5 집어넣으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똑같잖아요. 3분의 2는 2분의 6. 자,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면 2b는 3, 6, 18이 돼서 b는 2, 9, 18, 9네요. 그죠? a와 b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한 단계를 더 있어 얘는. 자, a와 b가 이렇게 찾아졌어. 그러면 그 a와 b를 요 식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x 플러스 9y는 33. 자, 이걸 만족시키는 xy가 자연수인 것을
모두 구해라. 몇 개나 될까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9y는 33-5x. 그래서 9로 나눠보면 y는 33-5x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9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등물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공간이 작아요. 자, 그런데 자연수기 때문에 x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자, 이 위에 거를 계산을 했을 때 9의 배수가 돼야 약분돼서 y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y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5인데 33에서 5를 빼면 28이 돼서 9로 안 나눠져요. 얘 자체로 안 되죠. 그죠? 자, 2를 집어넣으면 10인데 23이니까 안 돼요. 3을 집어넣으면 3, 5, 15인데 33에서 15를 빼면 18이 되나요? 그러면 2가 나오네요. 그죠? y는 2가 나와요. 9로 나누면.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3일 때는. 자, 4일 때는 5, 4, 20이니까 13이니까 안 되고, 5일 때는 5, 25니까 33에서 25를 빼면 어떻게 되죠? 33에서 25를 빼면 8인가요? 8? 그러면 안 되네요. 더 들어가면 더 커지니까 9로 안 나눠주겠죠. 9보다 작아지니까. 그죠? 모두가 자연수인 xy가 모두 자연수인 거에서 구해봤더니, 자, 얘가 y고요. 얘가 지금 x예요. 내가 xy를 바꿔놨어요. 왜냐면 이쪽에 x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 2, 3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x를 먼저 y를 나중 3,2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xy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표에서 이게 y를 구하고 이쪽이 x이기 때문에 x와 y를 바꿔 적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뭐 이게 뭔지 열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밤에 새벽에 제가 너무 일찍 깼거든요. 4시 반에 깨져가지고 4시 반부터 계속 깨 있다 보니까 녹화하는 시간에 한 8시, 9시쯤 녹화를 시작했는데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1학년 것만 하고 말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2학년 거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를 하게 됩니까?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1학년 연립방정식을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의 연립방정식은 문제는 1학년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식을 세우는데 x와 y 미지수 두 개를 사용해서 식을 세운 거예요. 이런 거 사실은 필요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1차 방정식에 활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1학년 때 배운 방식으로 그냥 풀어도 돼요. 근데 2학년 때는 미지수를 두 개를 만들고 하자. 미지수를 사실은 적게 만들수록 좋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미지수를 되도록이면 적게 만들면 좋기 때문에 2학년의 연립방정식은 좀 의미가 없어. 왜냐면 1학년 때 다 배운 방식으로 푸는 거니까. 단지 미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막 귀찮게. 그래서 그거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